우리가 지금 선생님이 설명할 부분은 삼각함수 그래프의 활용이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삼각함수 식이 주어져 있고 거기에 나와 있는 기본 정보들, 뭐 주기라든지 최대값이라든지 최소값이라든지 막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건 그냥 직관적으로 삼각함수 그래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 이제는 설명할 부분이 삼각함수의 그래프를 활용하면 뭘 어떤 유형들이 나오는지를 정리를 해주는 건데, 얘들아 아마 처음에 이제 절대값 그래프가 나올 거야. 우리 절대값 그래프 개형 몇 가지 배웠죠? 네 가지 배웠죠, 그렇죠? 너무너무 다행인 거는 우리는 y는 절대값 fx만 다루게 될 거야. 이것만. 물론 여기에서 조금 더 응용심하고 나아가면은 x의 절대값 씌운 것도 가끔 나오기는 하거든. 근데 거의 안 나와. 진짜 거의 안 나온다고 봐도 돼. 그래서 거의 다 이것만 하면 되는 거고, 이렇게 절대값을 씌운 그래프의 특징 기억나니? x축 아랫부분을 어떻게 위로 뒤집는 거야, 그치? 그래서 x축 아랫부분을 위로 올리기, 요 형태인 거야. 왜 이 그래프만 우리가 다루냐?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함수를 주기함수라고 하잖아, 그치? 근데 저렇게 절대값 씌운 그래프는 주기함수인 게 유지가 되는데, 절대값을 다른 곳에다가 붙이면은 이상한 모양의 그래프가 나와. 주기함수를 언급하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절대값 그래프는 저기다가만 붙이는 거고,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여기다가 붙인 함수도 주기함수이기 때문에 주기, 최대값, 최소값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거야. 해야 된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죠? 그렇죠? 그래서 우선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있는 얘들 무슨 그래프야? 사인 그래프죠, 그렇죠? 그래서 x축 아래에 있는 부분을 위로 올리면은 여기가 볼록, 여기가 볼록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볼록이를 다 빨간색으로 바꿀게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그래프를 우리가 y는 절대값 sin x라고 할 수 있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럼 지금 이 그래프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자. 주기, 반복되는 구간 파이죠. 그쵸? 원래 흰색 그래프 생각해봐. 0에서 여기까지가 2파이였고 여기까지가 파이였잖아. 근데 빨간색으로 모양이 바뀌면서 반복되는 구간이 더 짧아진 거야. 그치? 뭐 폭이 줄어든 건 아니지만 얘가 위로 올라오면서 이 한 볼록이가 그냥 반복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얘는 주기가 파이가 되는 거야. 그러면은 최대값 얼마? 최대값 1이죠? 변하지 않았죠, 그렇죠? 최소값 얼마? 0으로 바뀌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꿔서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될 거야. 이게 절대값 그래프의 전부입니다. 전부야 이게. 알겠지? 요거 말고는 없어. 코사인 그래프도 똑같겠죠, 그렇죠? 코사인 그래프도 선생님 뭐 굳이 안 그려도 되는데, 봐봐, 코사인 그래프도 이렇게 원래 그려져 있잖아, 그렇지? 우와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아랫부분을 위로 올려. 그러면은 이렇게 바뀌면서 주기가 원래 2파이였는데 뭘로 바뀌어? 파이로 바뀌겠죠, 똑같이. 그치? 주기가 파이로 바뀌고 그 다음에 최대값 1, 최소값 0도 똑같이 적용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럼 탄젠트도 올리겠지, 그치? 탄젠트도 올릴 건데 잘 안 나와.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모양을 바꿔서 물어보는 걸 할 수는 있어야 돼. 이렇게 나오면은 얘를 뒤집으면 뭐가 되냐? 이렇게 올라오겠네, 그치? 2차 함수 그래프랑 비슷한 모양이 나오지, 그치? 그래서 아무튼 이게 뭐 똑같은 모양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 왜냐면 2차 함수는 제곱에 비례하게끔 요게 곡선이 형성된 거고, 얘는 그냥 탄젠트 값에 의해서 형성된 곡선이야. 그 곡선의 각도나 그 곡선의 그런 것들을 측정하는 곡률인가 그런 게 있거든. 그걸 측정해보면 다 다른 그래프야. 알겠지? 그럼 아무튼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고요. 112쪽에 하나 풀어보자. 아니야. 하나 풀면 안 돼. 하나 풀면 안 돼. 뭐야? 지금 선생님이 설명 하나 안 왔어. 야야야야야야, 이거 하나만 얘기하는 거자.
얘들아 봐봐. 이게 뭐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해서 당연히 할 수는 있는데 절대값 밖에 상수가 붙고 그 다음에 여기에 또 어떤 수가 이렇게 곱해지기도 하거든. 곱해지기도 해.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 우리가 기본적으로 배운 절대값 그래프의 모양을 머릿속에서 상상을 하던 실제로 그려보던 한 다음에 K배가 되면은 튀어나온 정도가 볼록하고 올라가는 거죠 그냥. 그치? 그리고 플러스 몇을 하면 평행 이동한 거죠 그냥 그 모양 그대로.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 그냥 그거의 의미 차이밖에 없어. 그냥 그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그거를 이제 굳이 뭐 얘기 안 해도 여러분들 응용해서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한 번만 같이 한번 해보자. 얘들아 보자. 먼저 여기서 주기에 영향을 주는 애가 누구죠? A잖아 그치? 원래 이거는 원래 절대값을 씌우기 전으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볼 거야. 알겠지? 그러면은 절대값을 씌웠더니 원래 주기가 2파이였는데 파이로 절반으로 줄었잖아. 그러면은 얘 봐봐. 절대값 씌우기 전에 주기가 몇 파이였다는 소리야? 그냥 sin AX의 주기는 몇 파이였었다는 소리야? 3분의 2파이였다는 소리야. 이해됐어요? 요렇게 움직였는데 여기가 0일 때 여기가 3분의 2파이여야 얘가 위로 한번 올라오면서 여기가 주기가 3분의 파이로 바뀌는 거잖아. 알아들었어 무슨 말인지? 그러면은 여기서 3분의 2파이가 주기가 되려면 2파이 나누기 a를 했더니 3분의 2파이가 되어야 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그러면은 a가 뭐여야 되니? 3이 되네. 그래. a가 3이라는 걸 우리가 찾을 수 있겠죠. 이해됐어? 그래서 a가 3이라는 걸 찾았고 그러면 쓰자 다시 y는 그때가 sin ax 3x 플러스 b라고 쓰고 그 다음에 우선 요거 요렇게 놓고 얘 최대값 얼마였죠? 1이죠 그쵸? 그러면은 b에 의해서 최대값이 5가 됐대. 몇 칸 위로 올라간 거야? 4칸 올라간 거죠 그쵸? 그래서 b는 4가 된다. 이렇게 이제 찾으면 되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근데 지금 선생님이 다시 원래 절대값을 씌우기 전으로 생각하면 된다고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절대값 씌웠을 때 주기가 파이였어 그치? 그리고 우리가 요 앞에 개수 붙으면 그냥 얘 나누잖아. 그럼 한번 똑같이 한번 적용을 해볼게. a 붙기 전에 주기 파이였죠? 그쵸? 근데 그러면 a로 나눴을 때 3분의 파이가 됐다고 생각해도 a가 3인 건 똑같이 나오네.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노란색으로 절대값 씌우기 전부터 그냥 자연스럽게 생각해도 되고 아니면은 절대값 씌운 채로 이게 성립하는지 생각하면서 해보면 되는 거야. 이건 정해진 풀이법도 없고 공식도 없어. 알겠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접근하냐에 따라서 하시면 돼요. 872번 합시다. 872번 생각해. 이게 앞에 이제 개수가 3이 하나 더 붙었거든? 선생님이 해준 적은 없지만 너네가 생각해봐. 이 3이 어떤 역할을 할까를 생각해. 항상 절대값 씌우기 전부터 생각해. 절대값 씌우기 전부터. 아니면 절대값 씌우고 나서 해. 선생님 말 잘못했어. 얘는 절대값 씌우고 3 곱한 거니까 절대값 씌운 그래프에서 3배를 해줘야 돼. 그럼 어떤 형태가 되는지 고민해보자. 다시. 굿. 도민이는 그냥 딱 강산으로 한 거야. 아니 단말 써 있어서 그렇고. 그냥 강산으로 한 거야.
봅시다. 같이 하자 얘들아. 같이 하자. 그러니까 선생님은 절대값 그래프의 주기 따로 뭐 안 외워. 안 외우고 있어. 실제로 y는 절대값 sin x 그래프 주기 얼마야? 누가 지나가다 물어보면 얼마지? 하고 생각해봐야 돼. 나는 이거 외우지 않아. 그러니까 그냥 원래 함수의 그 주기 찾는 그런 우리 공식들 있잖아. 우리가 했었던 내용들 그걸로 계속 적용한 다음에 주기가 그냥 절반이 돼. 절대값을 씌우면 위로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 흐름으로 나는 생각을 하거든. 왜 그러냐면 그냥 막연히 외웠다가 까먹으면 생각해내지 못하기 때문이야. 막연히 외우지 마. 알겠지?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 선생님이 요거 풀 때도 얘기했었잖아. 절대값 그래프의 주기만 갖고 그냥 a 분해를 할 거면 절대값 그래프의 주기와 절대값 씌우기 전의 그래프가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을 때 그렇게 해. 알겠지? 나는 본래 함수만 기억을 할 거야.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생각할 본래 함수는 요거야, 그치? 선생님 지금 본래 함수는 주기에 영향을 끼치는 부분이 여기잖아. x의 개수가 얼마야? 2분의 1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2파이를 2분의 1로 나눴으니까 얘는 얼마야, 주기가? 4파이가 되는 건데 절대값을 붙이면 주기가 절반이 되는 개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a는 몇 파이? 2파이라는 거야. 선생님은 이렇게 풉니다. 그 다음에 최대값은 영향을 주는 애가 3도 당연히 영향을 줄 거고 1도 영향을 줄 거잖아. 지금 우리가 그린 절대값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을 거야. 지금 이렇게 생겼을 거야. 그래서 얘는 y 값이 0에서 1 사이인데 봐봐 3배를 했어. 그 y 값이 몇에서 몇 사이가 되니? 3배를 하면 0에서 3 사이가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니? 0은 변하지 않는다는 소리야. 그래서 0에서 3 사이로 바뀌는 거야. 3배를 하는 순간. 이해되지, 그치? 그 다음에 위로 한 칸 올린 거야. 그러면 최대값이 몇이 돼? 4가 되는 거죠. 원래 최대값이 3이었는데 위로 한 칸 올라갔으니까. 그래서 얘가 4가 되는 거고. 그러면 최소값은 얼마가 돼? 위로 한 칸 올렸어, 저 그래프를. 최소값 얼마? 1이지, 그치? 그래서 얘네 셋을 뭐 하는 거니? 곱하는 건가? 그럼 답은 8파이 이렇게 되겠죠. 외우는 거를 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공부를 하자잉. 외워야 하는 건 선생님이 계속 강조를 해줄 테니까. 그다음에 예제를 보여드릴게요. 정리하고 대칭성. 얘들아 봅시다. 이거 한번 해보자. 지금 먼저 그래프의 대칭성 활용이라고 선생님이 이제 제목을 쓰고 그래프 모양 하나를 그렸는데 얘는 크게 봤을 때 두 가지의 문제가 나오거든. 봐봐. 첫 번째는 대칭축 기준으로 x값, y값이
대칭되는 거, 대칭축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대칭축이라는 거는 이렇게 그려졌을 때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을 얘기한다고 개념 설명할 때 얘기했었어. 정확하게 주어져 있는 용어는 아닌데 그냥 우리끼리의 이제 소통에 의해서 대칭축이라고 부르자라고 했었거든 그 당시에. 그래서 요거에 의해서 x과 y가 서로 대칭되는 거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 두 번째는 넓이 얘기할 거야. 얘는 약간 주기에 관련된 것과 또 연관이 있죠, 그렇죠? 똑같은 부분이 반복되기 때문에 넓이를 잘라서 채워 넣을 수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런 형태로 이제 활용이 될 거고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문제야. 이런 문제를 보면은 하나씩 한번 체크를 먼저 해보자. 얘들아, 지금 얘는 y는 코사인 2분의 1 x를 선생님이 그린 거거든. 주기가 몇 파이가 돼? 4파이가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이제 시작해서 0에서 시작해서 한 주기가 반복되는 게 여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에 x 값이 4파이인 거야. 그럼 그거의 절반인 요 대칭축에 해당되는 요 지금 파란 점은 몇 파이가 돼? 여기는 2파이가 되겠죠, 그렇죠?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그러면은 지금 이 모양에 따라서 2파이라는 놈은 베타와 감마의 중점인 거 보이니? 그치? 좌우가 대칭일 거니까 요 대칭축에 의해서. 그래서 베타 플러스 감마를 2로 나누면 뭐가 된다? 2파이가 된다. 그러면은 베타 플러스 감마는 몇 파이? 4파이가 된다. 이해됐죠? 그쵸? 그럼 두 번째, 얘들아, 알파와 델타가 여기인 것이 알파가 여기고 델타가 여기야. 알파와 델타의 중점은 어디게? 네, 그림 다시 봐. 잠깐만. 알파. 그림 좀 보려나 봐. 미안해 얘들아. 아니 정말 잘못 찍었어. 정신머리가 여기가 델타야. 얘들아 다시 여기서 보자. 알파와 델타의 중심 뭐야? 이것도 똑같이 2파이죠, 그렇죠? 그래서 알파 플러스 델타 나누기가 2파이니까 얘도 똑같이 4파이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얘의 값을 구하자. 뭐 이런 형태야. 이런 식으로 이게 어떤 대칭축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이 되기 때문에 그 중점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의미 있는 그런 축들 있잖아, 그렇지? 그런 부분이 됨을 이용해서 어떤 값을 구하는 거, 함수값 같은 거. 이제 그런 문제가 나올 거고 113쪽에 딱 봐도 있죠, 그렇죠? 113쪽 보면은 874번 같은 게 이제 선생님 방금 예시된 형태죠.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근데 우리는 조금 더 어려운 걸 풀고 가자. 875번을 풀고 874번은 집에서 숙제할 때 편하게 하시고요. 그림 하나 좀 더 그리고 있을게. 보자. 혼자 있나요? 뭐 뭐야? 3분의 16? 아니에요. 다시.
민규 한 거니? 그렇죠. 좋아요. 그렇죠. 좋아요. 다시. 다시. 그렇죠. 좋아요. 그렇죠. 좋아요. 다시. 이제 선생님처럼 그 중점이 몇이 나오는지 찾으려면 그래프를 예쁘게 그려줘야 돼. 선생님 지금 이거 되게 심혈을 기울여서 그렸잖아. 그래야지 어디가 대칭이 되면서 어디가 중점이 되고 이게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림을 좀 신경 써서 그려줘야 돼. 그러면은 의외로 되게 잘 보여. 되게 쉽게 풀려. 의외로. 그래프를 그리셔야 돼. 그래프를. 그래프 없이 막 쳐다보고 있는 사람, 뭔가를 계속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프 없이 푸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프 대충 그려. 대충. 뭐 되게 좌표 같은 걸 열심히 찍지 말고 모양만 예쁘게 그려. 좌우 대칭만 잘 보이게. 아, 다시. 본 사람 한번 한 바퀴 더 돌고 같이 하자. 없어? 지훈이 숨는 거야? 아니야. 없어? 같이. 출발 봅시다. 얘들아, 대칭축의 값을 찾고 이러려면 주기를 먼저 찾아야 되거든. 그럼 지금 x의 개수가 뭐야? 2분의 파이죠, 그렇죠? 원래 코사인의 주기가 2파인데 2분의 파이로 나눠주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계산하면 4가 나와요. 파이 약분되고 번분수 쓰면 4가 나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여기가 4란 소리야. 이해됐어? 그러면 여기가 얼마야? 2야. 2. 얘가 2. 그러면은 한 번 딱 그 맨 꺾이는 점을 딱 찍을 때마다 2씩 가는 거죠? 여기는 얼마야? 6. 여기는 8. 우리 어디까지 가야 돼? 12까지 가야 되네. 여기가 10. 여기가 12. 이런 상황입니다. 여기까지 됐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y는 k라는 가로선을 그릴 건데 k는 음수야, 그렇지? 0에서 마이너스 1 사이니까 y는 k라는 선은 이렇게 그려야 될 거예요. y는 k. 됐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저기서 만나는 교점들, 거기서 만나는 교점들을 x1, x2 이렇게 갈 거야. 그럼 봐봐. 얘가 x1, 여기가 x1, 여기가 x2, 여기가 x3, 여기가 x4, 여기가 x5,
여기가 x6 12까지 그렇지? 여기까지 그렇지? 그럼 여기까지가 12 안에서 범위에서 만나는 교점들이고 그럼 n이 얼마인 거야? 6인 거죠, 그렇죠? 6까지만 갈 거니까. 그럼 이제 해보자. x1 플러스 x2를 2로 나누면 얼마? 2죠, 그렇죠? 그러면은 요것도 두 번째 수 할게. x3, x4를 2로 나누면 얼마? 6. x5, x6을 2로 나누면 얼마? 10.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하는 게 뭐냐면 n까지니까 6분의 얘네들 분자를 다 더하는 거죠? 그럼 4, 12, 20을 더하는 거니까 얼마야? 4, 12, 20 더해주세요. 36?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6분의 36. 자, 그 다음에 6. 맞았어? 잘했어. 근데 채점 안 해줬는데 맞은 사람도 있지, 그치? 동그라미 치면 돼. 자신감 있게. 얘들아, 괜찮지? 그치? 괜찮지? 여러분들이 지금 뭔가 약간 어떤 포인트를 못 잡아서 못 푼 사람들도 있을 건데, 지금 설명 들어보면 괜찮지? 그림을 똑바로 그리면 그래야 되겠다는 생각 들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그 함수값이 대칭인 형태가 있고, 그 다음에 칠판 보세요. 이거 얼른 하자. 얘들아, 요거 넓이 이제 이용할 거야. 넓이 이용할 건데 색칠된 부분의 넓이가 5파이인데 k 값을 구하세요 라는 문제야. 그럼 얘들아 이런 것도 굉장히 잘하잖아, 그치? 약간 때려 맞추는 거지. 봐봐, 요 점에서 요렇게 내린 요 x좌표를 a라고 할게. 요 점에서 요렇게 내린 x좌표를 b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봐봐, 얘네들이 지금 계속 똑같은 게 반복되는 형태니까 여기 곡선이 껴있는 요 평면 도형을 잘라서 여기다 붙일 수 있는 건 그냥 보이죠, 그렇죠? 왜냐면 높이가 지금 똑같고 그 다음 여기서 여기까지 A와 여기서 여기까지가 지금 계속 반복되는 형태니까, 그렇지? 그래서 얘네 둘이 여기다가 잘라 붙여서 직사각형 넓이를 구할 수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 확인해 줘야 되는 건 이거야. 가로의 길이가 뭐가 된다? 뭐가 된다? 두 글자로 주기가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얘는 탄젠트에서 평행이동 안 한 기본 형태이기 때문에 주기가 얼마야? 파이인 거죠, 그렇죠? 요 길이가 파이인 거야. 그러면은 곱해서 5파이가 나오려면 세로의 길이가 얼마나 소리야? 5가 된다는 소리죠, 그렇죠? 이해됐어? K는 5 이렇게 하시면 돼요. 괜찮지, 그렇지? 요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그래프가 그려져 있어. 이걸 말로 설명하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래프가 있으니까 센스껏, 눈치껏 잘 잘라서 붙여넣기를 하세요. 879번 잘 잘라서 붙여넣읍시다. 풀었죠? 끝. 됐죠? 빨리 그림만 보고 빨리 여기 왜 그냥 문제 읽지 마. 잘 잘라서 붙여넣어. 센스, 감각, 느낌적인 느낌 이걸로 푸는 거야. 그냥 뭐 없어, 설명을 하지 마, 이해하려 하지 마. 그냥 그런 거야. 왜냐면 대칭이니까 똑같은 게 반복되니까. 야, 위에 튀어나온 거 반쪽에 갖고 밑으로 쑤셔내면 되는 거죠? 그럼 직사각형 만들어지고 가로가 6, 세로가 2, 그래서 넓이는 12. 됐지? 안 그린다 나 귀찮어. 그치? 그래서 879번 그렇게 풀면 되고요. 이제 얘들아 108쪽으로 오세요.